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승무패 토토 31회차 최종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K리그 같은 경우에는 초안 때 좀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 자세한 K리그에 대한 경기력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그 초안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멤버십 관련해서는 베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가시마 대 교토상가의 경기고요. 일단 교토상가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제리그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랜만에 이 경기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좀 순위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순위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시마는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2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교토펄프상가 같은 경우에는 승격을 했고 지금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첫 경기는 개인적으로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가시마가 교토상가 상대로 좋았었던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있겠고, 뭐 경기적인 부분들도 가시마가 지금 제공권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에서의 모습들도 이 교토파 부산과 이 팀 자체가 수비적으로는 흔들리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가시마의 공격에서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두 팀의 전체적인 이 교토파 부산과가 원정에서의 좀 좋지 않은 흐름과 경기력 모두 가시마가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의심 없이 가시마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입니다. 쇼난 대 도쿄 FC의 경기고요. 도쿄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고요. 도쿄가 조금 더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쇼난은 여전히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죠. 17위. 그리고 도쿄 같은 경우에는 6위로 약간 중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기를 조금 의심하는 부분들은 일단 첫 번째로 의심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 배당이 쇼난이 정배당을 받은 부분이 있겠죠. 도쿄가 2연승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쇼난에게 정배당을 준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쇼난이 승무패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막 예측이 아예 안 했던 상황에서의 좀 이변이 나올 때가 좀 있었다라는 점이 있겠고 도쿄가 도깨비적인 모습들이 좀 많은 팀입니다. 역습에서의 모습들은 좋지만 쇼난이 수비 라인 자체가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도쿄의 장점이 살아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승무패가 다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시미즈 대 후쿠오카의 경기고요. 시미즈는 16위,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1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경기력도 그렇고 전체적인 부분들은 일단 시미즈보다 후쿠오카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미즈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3연패를 하고 있고 홈에서도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이렇게 이 흐름이 지금 연패를 하면서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정배당을 준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시미즈가 후쿠오카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의 강했었던 모습 자체는 조금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후쿠오카 쪽 사이드를 바라보고 있지만 말씀드린 그런 배당과 상대 전적에서의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투표율이 원래 무승부가 이 정도로 몰리면 가져가지 않는 편인데 그래도 지금 시미즈의 승은 선뜻 손이 가지 않고 여러 상황들은 후쿠오카의 무승부 아예 득점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기라서 저는 시미즈의 단통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경기입니다. 이와타 대 사간도스의 경기고요. 이와타는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두 팀 맞대결의 특이사항도 이 경기는 없습니다. 이와타는 15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사간도스 같은 경우에는 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두 팀의
순위 차이가 좀 나는 편이고 사간도스가 정배당을 받았죠. 이와타라는 팀이 그렇게 막 못하는 팀은 아닌데 이 특색 자체가 크지 않아요. 장점이 좀 크게 없어 보이는 그냥 무난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고 사간도스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서의 모습들이라든지 역습도 괜찮고 특히나 세트피스에서의 좀 측면에서의 크로스와 세트피스에서의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와타가 잘 막아내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수비에 있어서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사운더스가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무난한 승리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타의 단통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방경입니다. 제주 대 인천의 경기고요. 뭐 두 팀 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일단은 뭐 흐름 자체는 제주가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었던 상황이고 좋았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좀 시즌 초반에 좋았다가 최근에는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 전 시즌이나 이번 시즌 전에 인천의 모습을 봤었을 때는 그래도 지금의 경기력도 그렇고 흐름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경기력도 괜찮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인천이고 중원에서의 이명주가 뿌려주는 역할이나 아니면 전방에서의 무고삼, 뭐 아길라르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주가 조심할 필요성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좀 이 한 팀 쪽으로 좀 보일 때 좀 이변이 나오는 경향들 그리고 제주의 배당도 높은 부분들이나 아니면 인천이 최근에 흐름이 좋진 않아도 그 전까지 보여줬었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무승부를 배제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이 되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승부까지 받쳐서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경입니다. 안양대 대전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안양이 홈일 때 대전에게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대전이 정배당도 받았고 안양이 이번 시즌 모습들이 나쁘진 않아요. 뭐 아코스티나 이런 선수들이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나쁜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대전의 스쿼드 자체가 워낙에 좋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이 전술적인 부분보다는 오히려 스쿼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 대전인데 그것에 비해서 결과 자체를 만들어내고 있는 팀은 아니죠. 하지만 안양이 지금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 라인 자체가 낮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대전의 공격력으로는 충분히 좀 스쿼드를 봤었을 때 좀 이 경기는 무난하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의 단통 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방향입니다. 우라와 대 나고야의 경기고요. 우라와는 홈에서 4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대기상은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무승부가 좀 투표율이 많이 몰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정도로 투표율이 몰리면 좀 승패 방향으로 나눠가는 경향들이 좀 있고 앞선 경기에서는 그러진 않았지만 그러지 않았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 두 팀을 봤었을 때 이 두 경기의 상황을 봤었을 때는 지금 그 전에 있었던 경기가 지금 이제 시미즈와 후쿠오카인데 상대 전적에서의 차이가 너무 컸다라고 생각을 해요. 배당도 제가 생각한 거랑 완전히 다르게 나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경기와 좀 비슷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승부보다는 승패 방향을 좀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 두 팀 다 역습 자체가 좋은 팀이긴 해서 일단은 근데 나고야 쪽을 저는 조금 더 바라보는 게 사실 우라와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최근에 너무 좀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나고야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더 그런데 우라와가 중원에서의 공간들도 있고 수비에서도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는 팀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완전한 역배를 가져가는 게 도전적으로 가져가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라레즈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가시화 대 빗슬고베의 경기고요. 가시화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빗슬고베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뭐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고요.
가시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비셀고베 같은 경우에는 쇼남보다 순위가 떨어져요. 그만큼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진행 경기 때는 그래도 좀 나아진 부분들이 있긴 했었지만, 그러고 나서에 바로 또 휴식기가 이어졌었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가시와의 경기력을 비교해봤었을 때 이 비슬고베가 나아 보이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니에스타의 존재감 정도, 그거 말고는 사실은 가시와 비교할 만한 경기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와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가사키 대 사포로의 경기고요. 가사키도 2연패, 사포로도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팀을 봤었을 때 가사키는 어느새 3위까지 좀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포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중위권 1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가사키는 사실은 저는 믿고 가는 팀인데, 이렇게 비셀고베처럼 뜬금포 좀 하위권 죄송합니다, 사포로처럼 이렇게 중위권 네 팀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하위권 팀들보다 조금은 더 버거워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최근에 가사키를 가져갔었을 때 좀 이변이 좀 많이 나왔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이거는 너무 가사키를 믿기보다는 조심할 필요성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간바오사카 대 요코마리의 경기고요. 간바오사카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네,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고요. 이 두 팀을 봤었을 때는 간바오사카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수비도 안 되고 공격도 안 되는 그런 전체적으로 하위권 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코마리의 공격에서의 모습들은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이변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전체적으로 이 두 팀을 봤었을 때 간바사카가 최근 너무 안 좋고, 요코마리는 그래도 뭐 흐름 자체나 이런 부분들이 나쁘지 않아서 저는 요코마리의 무난한 승리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바사카의 단통 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산포이로 대 세레소 사카의 경기고요. 산포이로 같은 경우에는 네,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3연승을 하고 있고요. 세레소 같은 경우도 지금 3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팀 다 지금 연승을 하고 있는 이 두 팀이 맞대결을 치르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경기력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산프이로도 역습이 괜찮고 측면에서의 모습들도 활발하죠. 다만 수비에서의 공간이 많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겠고, 세레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측면에서의 모습들이 굉장히 좋은 팀이라서 이 세레소도 무시할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레소의 흐름도 굉장히 괜찮고요. 근데 저는 산프이로의 배당이 너무 낮게 책정을 받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는 이거는 배당보다는 경기력을 생각을 해서 좀 이변 쪽으로 좀 꺾어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경기였었는데, 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 세레소의 경기력도 캐리그에서는 믿을 만한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적응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산포이르의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성남대 대구의 경기고요. 대구는 원정에서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구가 성남 상대로 좀 강했었고, 이 최근의 흐름이나 경기력이나 모두 앞서죠. 근데 이 성남이 휴식기 동안에 어떻게 준비했을지 모르겠는데, 그 휴식기 동안에 잘 준비를 해왔지 않을까. 그건 물론 대구도 마찬가지지만, 성남은 이번 시즌 경기력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대구처럼 이렇게 원정에서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과의 경기라면, 성남의 완전한 압박과 이볼 터치하고 역습하는 그런 과정들이 통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부패가 다 느껴진다라는 생각에 승부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13번 경기입니다. 울산 대 전북. 울산은 3연승,
전북은 원정에서 6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두 팀 다 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두 팀 맞대결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울산이 홈일 때 전북 상대로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전북을 홈으로 불러들여서 승리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번 경기는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전북이 경기력이 지금 결과는 괜찮지만 경기력이 워낙에 좋지 않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뭐 울산이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어, 울산 쪽이 확실히 좀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산의 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경기입니다. 수원 삼성 대 서울의 경기고요. 수원 삼성은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홈에선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수원 삼성이 2연패를 하고 있고 홈에서도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뭐 두 팀을 봤었을 때 일단 서울이 수원 삼성 상대로 좀 최근에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경기력이 수원 삼성이 최근에 올라오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서울과 비교했었을 때는 확실히 서울이 좀 많이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수원 삼성의 수비 라인이 A매치 기간 이후에 또다시 안정이 안 될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번 슈퍼매치는 어, 서울의 승리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승리가 거창하기보다는 좀 힘겹게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삼성의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이제 내일 저녁에 또 풀백과 독식픽 그리고 토요일 프로토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